제1막 제1장 베니스의 부두. 안토니오와 살렐리오, 솔라니오 등장. 안토니오: 정말이지 왜 이렇게 기분이 우울한지 모르겠네. 짜증이 나고 미칠 것만 같아. 자네들도 그 때문에 지쳤다고들 하지만 어쩌다 우울증에 걸렸는지, 우울증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내가 어떻게 우울증에 빠져들었는지, 우울증이 어디서 왔는지를 난 도무지 알 수가 없네. 어쨌든 사람을 멍청하게 만들어 놓는 우울증에 걸려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왜 이러는지, 어쩌다가 이런 꼴이 됐는지 도무지 모르겠네. 살레리오: 자네 마음이 바다 위에서 바람 따라 요동치는 파도 같아서 그러겠지. 자네의 큰 배들은 바람을 잔뜩 받아 불룩해진 돛을 달고 마치 바다의 기족이나 부호 또는 수레처럼 날아가듯 바다 위를 질주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연방 머리숙에 굽실거리는 작은 배들을 내려다보면서 스쳐 지나가는 거겠지. 솔라리오: 하긴 그럴 테지. 여보게, 나 역시 그 많은 재산을 위험한 바다에 투자했다면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을 거야. 그뿐인가? 바람의 방향을 알아본답시고 계속 들풀을 뽑아 공중에 날리기도 하고, 항구나 부두나 정박지를 물색한답시고 해도를 샅샅이 뒤지며 호들갑을 떨었을 테지. 또 폭풍이 분다거나 내 사업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일을 만날 때마다 나도 틀림없이 자네처럼 우울증을 겪을 걸세. 살레리오: 난 뜨거운 국물을 불어시키느라 후 부는 내 입김에도 태풍을 떠올리고 오싹했을 거야. 태풍이 바다에서 일으킬 커다란 손해를 연상하고 말이야. 모래시계의 모래를 보면서 분명 모래톱이나 갯바닥을 떠올릴 테고, 화물을 잔뜩 실은 내 배가 모래바다에 쓰러져 돛대 꼭대기를 낮게 기울어뜨리면서 재무덤을 파는 광경을 연상할 거야. 예배당에서 웅장한 석조 건물을 보면서도 위험한 암초를 연상할 게 분명해. 그런 암초에 배 옆구리가 슬쩍 스치기만 해도 산산조각이 날 테고, 그러면 배에 실린 온갖 향료들은 바닷물 위에서 춤을 추고 비단은 거친 바다를 충분히 뒤덮겠지. 요컨대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도 한순간에 몽땅 사라져서 알거지가 될 수 있다는 말일세. 생각만 해도 우울한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찌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나.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네, 안토니오. 자넨 지금 배에 실은 화물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걸세. 안토니오: 그런 건 아니네. 다행히 나는 내 물건 모두를 배 한 척에다가 실지도 않았고 어느 한국과 거래하는 것도 아니네. 그리고 내 전 재산이 올 한 해의 운수에만 달려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화물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 것은 아니야. 솔라니오: 그럼 대체 무슨 일인가? 연애라도 하고 있는 건가? 안토니오: 천만에, 그런 소리랑은 하지도 말게. 솔라니오: 연애가 아니라고? 그렇다면 즐겁지 않으니 우울하다는 말이로군. 그리고 우울하지 않다면 당연히 즐겁게 웃을 테지. 두 얼굴을 가진 신야누스를 두고 맹세하건대 자연은 자고로 묘한 인간들을 만들어 왔지. 두 눈을 새초롬이 뜬 채 실실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슬픈 피리 소리를 듣고도 웃어대는 사람들도 있지. 식초라도 마신 듯 찌푸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스운 농담을 듣고도 여간에선 이를 드러내며 웃으려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바사니오와 로렌조, 그레시아노 등장. 솔라니오: 저기 자네의 가장 소중한 친구 바사니오가 오는군. 그레시아노와 로렌조도 함께. 그럼 훌륭한 친구들이 왔으니 우린 이만 물러나겠네. 살레리오: 자네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있으려 했지만 우리보다 더 좋은 친구들이 왔으니 우린 그만 가봐야겠네. 안토니오: 자네들이야말로 나한텐 가장 소중한 친구들일세. 실은 일이 있어서 마침 잘됐다 싶어 자리를 뜨려는 속셈이 아닌가? 살레리오: 여보게들 모두들 안녕하신가? 바사니오: 친구들 잘 있었나? 우린 언제든 한번 신나게 놀아보세나. 말해보게. 언제가 좋겠나? 아니, 표정들이 왜 그런가? 지금 꼭 가야겠나?
살레리오. 시간이 생기면 한번 놀아보세. 살레리오와 솔라니오 인사를 나누고 퇴장. 로렌조. 보사니오 공, 안토니오 공을 만났으니 우리 여기서 물러나는 게 낫겠네. 하지만 식사 때 만나기로 한 장소를 잊지 말게. 바사니오. 잊지 않겠네. 그레시아노. 안토니오 공, 안색이 썩 좋지는 않구먼. 자네는 세상사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세상사를 그렇게 고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정말이지 얼굴이 몰라볼 만큼 변했네 그려. 안토니오. 그레시아노 공, 나는 세상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네. 세상을 무대로 여긴다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역할을 맡아 연기를 하는 배우에 지나지 않지. 그런데 내가 맡은 역할이 하필 조금 슬픈 역이라네. 그레시아노. 그렇다면 나는 어릿광대 역이나 맡아야겠군. 주름살이야. 어차피 늙으면 생기는데 웃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속을 태우는 한숨소리로 심장의 피를 말리는 것보다는 즐거이 술잔을 기울이며 간장을 후끈 덮이는 게 낫겠지. 몸속에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람이 왜 노인처럼 앉아 있어야 한단 말인가? 눈을 뜬 채 잠이라도 잘 텐가? 그렇게 까다롭게 굴다가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네, 한마디 하자면 안토니오, 난 자네가 좋아. 그래서 하는 말이지만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있다네. 마치 썩은 물이 고인 웅덩이처럼 생기없고 딱딱한 표정을 하고 있는 자들도 많지. 그런 자들은 일부러 할 말을 삼킨다네. 세상 사람들로 하여 현명하고 진지하고 위엄이 있다는 평판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 대체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자들이지. 나는 신탁을 받은 현인이다. 내가 입을 열면 개 한 마리도 짖지 못하게 하라. 여보게 안토니오, 나는 이런 부류를 잘 알고 있어. 말이 없는 덕에 현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자들이지. 하지만 막상 이런 자들이 입을 열면 사람들은 마치 듣지 못하고 귀를 틀어막아야 할걸. 내 장담하지. 저주받은 줄 알면서도 바보라고 부를 수밖에 없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다음으로 기회를 밀어야겠네. 하지만 이처럼 우울한 침묵을 미끼로 세간의 평판을 하찮은 송사리 낚듯 낚으려 하지는 말게. 자, 로렌조, 우린 이만 가세나. 이 문제는 이쯤 해두고 실례하겠네. 식사 후에 마무리를 하지. 로렌조. 자, 그럼 일단 헤어졌다가 식사 때 다시 만나세. 나야말로 졸지에 꿀먹은 벙어리 현인처럼 침묵을 지키고 있었네 그려. 도무지 그레시아노가 말할 틈을 주지 않으니 말이야. 그레시아노. 그래, 도회만 나와 같이 다녀보게. 자네는 자신의 목소리도 잊어버리게 될 걸세. 안토니오. 잘 가게. 그럼 나도 이제부터 말을 많이 해야겠네. 그레시아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입 다물고 있으면서 칭찬받는 것은 마른 황소 혓바닥이랑 팔릴 가능성이라고는 없는 노처녀뿐이니까. 그레시아노와 로렌조 웃으며 퇴장. 안토니오. 지금 할 말이 다 무슨 뜻인가? 바사니오. 뜻이 있을 리가 있나. 저 친구 허튼 소리 하는 데야 베니스에서 첫 손가락 꼽히는걸. 그중 이치에 닿는 말을 찾으려 들자면 도포대의 왕교 속에 섞인 미랄 2알 정도라거나 할까. 또 막상 찾아낸들 수고한 대가에 미칠 수가 있겠나. 안토니오. 그건 그렇고 이제 말해보게. 어떤 여성인지. 자네가 남몰래 사랑의 순례자가 되어 찾겠다던 그 여인이 대체 누구인가. 오늘 나한테 말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바사니오. 안토니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가산을 탕진해버렸네. 보잘것없는 내 재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분수에 맞지 않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기 때문이지. 내가 지금 그 사치스러운 생활 수준을 낮추는 걸 갖고 불평하거나 그러는 건 아닐세. 물론 이 생활에서 미련 없이 빠져나올 생각이라네. 지금 당장 큰 문제는 그 빚더미로부터 어떻게 헤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네. 분수에 넘치는 생활 덕에 끌어안게 된 빚 말일세. 안토니오, 난 자네에게 물심양면으로 빚을 지고 있어. 자네의 우정을 믿고 내 계획과 생각을 모두 털어놓을 생각이라네. 내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계획을 털어놓아도 되겠나? 안토니오. 여보게 바사니오. 어서 그걸 털어놓게.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그래왔듯이
자네의 계획이 불명예스러운 것만 아니라면 안심하게나. 내 육체든 지갑이든 마지막 한 푼까지도 자네가 필요하다면 모두 아낌없이 내주겠네. 바사니오. 학창시절에 나는 내가 쏜 화살 하나를 찾지 못하면 그것과 똑같은 다른 화살을 같은 방향으로 힘을 실어 신중하게 쏘았네. 앞서 잃어버린 화살을 찾아내기 위해서지. 이렇게 2개의 화살을 다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모험을 통해 2개를 모두 찾은 적도 덜어 있었지. 지금 새삼 어린 시절의 얘기를 꺼내는 건 내 말이 그때 일처럼 조금 유치하기 때문이야. 여태껏 난 자네에게 큰 빚을 져왔네. 분별 없는 젊은이처럼 처신한 결과로 빚을 낸 돈도 다 잃고 말았지. 하지만 자네가 처음 쏜 것과 같은 방향으로 또 1개의 화살을 쏘아준다면 난 신중하게 그 화살의 행방을 살피고 있다가 2개의 화살을 모두 찾아오겠네. 혹 2개를 못 찾는다면 나중에 모험 삼아 쏜 것이라도 찾아오고 첫 번째 것에 대해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채무자로 남겠네. 안토니오, 자네는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빙빙 돌려 나를 떠보려는 건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아. 자네를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생각인데 나를 의심하다니 자네가 내 전 재산을 탕진하는 것보다 더한 모욕이라는 걸 명심하게. 자, 말해보게나.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뭔지 말해주게나.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 말이야. 그럼 난 그 일을 기꺼이 하겠네. 자, 어서 말해보게.